안녕하십니까. 김용우 원장이 정시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고 관련주를 분석해드리는 정시실현수 시간입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가자 지구를 50년 내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하자 이스라엘도 즉각 반격했는데요. 현재까지 1,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하마스 측은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점령과 봉쇄에 따른 대응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이스라엘 충돌은 지난 2007년부터 16년간 장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 대규모 공격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랍어로 이슬람 저항 운동을 뜻하는 하마스는 이슬람 조직 무슬림 형제단 팔레스타인 지부에서 독립한 반이스라엘 무장 정파인데요. 그동안 이스라엘 대상으로 수없이 많은 폭탄 테러, 자살 폭탄 테러 및 공습을 자행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서부에 있는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쪽 서안 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양측 갈등은 특히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집권한 지난해 말부터 한층 고조됐는데요. 이는 네탄야후 집권 이후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 팔레스타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 등을 취하면서 반발을 키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이기도 한데 이번 공격은 의문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을 이스라엘이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안 그래도 음모론이 싹트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첩보기관인 모사드가 하마스의 이 대규모 공격 준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의문점입니다. 또한 CIA 역시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서 미국 당국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했을 텐데 왜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두 번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막인 아이언돔이 일순간에 뚫린 점입니다. 한 번에 로켓포 수천 개를 동시에 쏘면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아이언돔은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이 아닌 박격폭탄이나 하마스의 전략 무기인 가심 로켓을 방어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마스가 정밀 타격 능력이 없는 조악한 로켓포를 살포 수준으로 날렸습니다. 90% 가까운 명중률을 자랑하는 아이언돔도 수천 발의 가심 로켓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는데요. 더구나 로켓과 함께 활용한 드론 공격도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지난주에 하마스가 전면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어떻게 될까요? 휴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하마스 고위 인사 무사 아부 마르주크는 이날 단체 공격 중단 의사가 있는지 묻는 알자지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하마스는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며 모든 정치적 대안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백 명 잡혀있는 인질들입니다. 하마스는 민간인 수백 명을 살해하고 수십 명을 인질로 잡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끌고 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는 중동을 바꿀 것이라고 공언하며 대대적인 보복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사전 경고 없이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폭격하면 하마스가 데리고 있는 민간인 포로를 처형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여기에 굴복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므로 인질의 희생을 감수하고 대대적인 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실로 무시무시한데요. 국제 유가가 4% 이상 급등했는데 유가 흐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중동 분쟁으로 인해 첫 번째 국제 유가가 4% 이상 급등했습니다. 9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4.3% 급등한 86.38달러로 기록했는데요.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도 4.14% 급등한 88.09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어 원유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란은 원유의 중요한 수송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어 만약 이란이 이 통로를 막으면 국제유가는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이 조기 종료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분쟁이 확대돼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마저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제유가는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고요? 뉴욕 증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소식에 장 초반 하락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가 장기 금리의 급등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 이는 최근 제기된 채권 금리 상승이 사실상 긴축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발언에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중동 분쟁은 큰 이슈로 보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휴전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런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주와 에너지주가 일제히 급등했다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8.9% 급등하였고, 또 다른 방산업체인 노스롭 건뱅 코퍼레이션이 11.43% 급등했습니다. 제너럴 다이나믹스 코퍼레이션이 8.43%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에너지 업체도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정제 마진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마라톤 오일이 6.6%, 코노코 필립스가 5.6%, 옥시덴탈 필리롤리엄이 4.53% 급등했습니다. 원유시장 전문업체인 리퍼 오일의 사장 앤디 리퍼는 원유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겠지만 아직 원유 공급 중단은 없다며 미국 증시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리퍼는 분쟁이 확산돼 결국 이란이 분쟁에 휘말리고 이란이 통제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 운송에 차질을 빚으면 중장기적으로 미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중동 관련주 주가 어떻게 될까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방산주들은 한동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휴전한다면 다시 급락할 가능성도 크니 섣불리 접근하면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크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빅텍이나 스페코 등 중소형 방산주는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로 접근하시고, 대형주는 이미 갭 높이 떠서 출발하니 매매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증시 신의 한수 중동 분쟁에 대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